모든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다이어트제입니다. 살은 어떻게 빼야 될까요? 우선 살이 찌고 유지되는 과정을 알면 살 빼기가 쉬워집니다. 살이 찐다는 건 우리 몸에 체지방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지방을 최대한 먹지 않고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려는 살을 빼는 것과 운동과의 연관성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대로 삼시세끼 내내 때려 먹으면서 살을 뺀다는 건 하루 4-5시간 이상 운동하는 운동 중독자급 운동 고수님들 외에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5시간 내내 운동을 해야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데 치킨 한 마리 칼로리가 2000칼로리예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겠죠? 특히 직장인이시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운동의 역설이란 논문을 주제로 한 SBS 스페셜을 보면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역설에서는 운동으로 인해 활동량이 높아지면 신기하게도 칼로리 대사량도 그 기준에 맞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 사바나 야생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원주민 하자족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걷고 뛰며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식대로라면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 출근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자족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하루 쓰는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남자는 평균 2600칼로리, 여자는 평균 1900칼로리였습니다. 이건 서양인 남자, 여자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과 거의 같았어요. 정말 신비롭고 놀랍지 않나요? 물론 무지 복잡한 생리작용들이 숨어 있겠지만 저 내용만 간단히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몸의 대사량은 유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활동이 많아지면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활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칼로리 대사를 하는 사람이 되지, 단순 계산으로 100칼로리를 먹었다면 런닝머신 15분 정도 뛰고 110칼로리를 소모하고 칼로리를 먹은 양의 마이너스로 만들었기에 살이 빠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만 간단히 시작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운동 초기에만 반짝으로 빠지고 하면 할수록 줄어들지 않는 체중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사실을 과학적으로든 제 경험적으로든 이거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은 이런 식으로 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이 필수적이긴 하죠. 운동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다이어트 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폭발할 때 잠시 식사를 잊기 위해 하는 가벼운 유산소와 웨이트는 살을 빼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하거나 많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으로 더 치킨 생각이 나고 식욕이 폭발하게 된다면, 혹은 열심히 운동한 당신에게 주는 보상 심리가 발동돼서 매일 야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운동은 먼저 살이 찌는 것을 막기 위해 식이요법이 습관이 된 후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벌크업이나 근육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식이요법이 다이어트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계속 바뀌는 현대과학 생리학 중에서도 거의 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살이 찌지 않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식에서 탄수화물을 덜 먹는 반공기 다이어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찬을 뭘로 먹든 일반식에서 밥을 반공기만 먹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뭔 다이어트 방법이냐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샤이니의 키가 이 방식으로 살을 뺐다고 해요. 를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로 덴마크, 덴마크 원푸드, 원푸드. 집으로 도시락 오는 거, 디톡스도 하고. 뭐 디톡스하고, 쉐이크만 먹어보고, 탄수화물 다 끊어보고, 심지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약도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효과는 그러니까 안 먹는 건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다 실패하는 게 하루아침에 닭가슴살 먹으려니까 그거 못할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점차 탄수화물을 줄여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넘게 탄수화물을 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요도 없고 뚝불 같은 거 시켜놓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는 영양소긴 한데. 결국은 그 정제 탄수화물만 피하면 맞아. 금방 살 빠져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샤이니 키가 말하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닭가슴살 같이 식단을 짜서 식단 루틴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리기도 하고 안 물리게 먹으려면 신경도 엄청나게 써야 되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깨집니다. 하지만 일반식으로 먹되 밥만 반공기로 줄여나가는 다이어트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뚝불에 반공기를 먹든 삼겹살에 먹든 이 룰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반공기 다이어트이지만 핵심은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저탄수에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탄수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이어트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운동 유튜버를 제외하고 한의사나 내과 전문의 등 국내 많은 다이어트 전문 유튜버들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부터 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탄수화물부터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한국인이 유독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 따르면 1세 이상 모든 연령에 맞는 탄수화물 하루 적정 섭취량은 고작 100g이라고 해요. 그런데 햇반 한 공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70g입니다. 햇반 3공기로만 하루 적정 섭취량의 2배는 가볍게 넘어가죠.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1일 탄수화물 섭취량은 275.6g이라고 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예요. 물론 요새는 2, 3년 전부터 저탄고지 식단의 유행,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에 의해 먹는 탄수화물 양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대부분 다이어트와 상관없이 산 우리들은 흰쌀밥을 삼시세끼 먹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 유독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칼로리도 낮은데 왜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일까요? 왜냐면 칼로리랑 상관없이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찌게 되는 이유는 인슐린이란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당뇨병 환자도 아닌데 뜬금없이 인슐린 얘기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 속 혈당이 되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당 상태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걸 온몸 세포 구석구석 전달할 중개자가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한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이란 중개자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휴대폰 알람 맞추듯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폭식을 해서 너무 많이 드셨거나 식사가 잦으면 이 인슐린도 지치게 되면서 원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중개인이 너무 바쁘면 피로가 쌓이겠죠. 그래서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몸의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혈당들을 제일 만만한 지방세포에 가져다 두고 쌓아놓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탄수화물로 인해 살찌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반공기 다이어트 등으로 몸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 반공기 다이어트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수면 시간이 작다면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의 민감도를 회복시켜주는 것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식사가 잦으신다면 잦은 식사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식사 중간중간 군것질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고요. 우리 몸에 그만큼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어 인슐린을 지치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2번째는 결국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들은 거의 전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키, 설탕, 당음료, 빵, 면, 떡, 그리고 흰쌀밥 등이 있겠죠.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을 중간중간 먹는 건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은 굳이 반공기로 안 줄이셔도 저 2가지로만 살이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저탄수 다이어트만이 다이어트에 있어 옳은 방법일까요? 물론 여기도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의지력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탄수 다이어트로 인해 의지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저탄수 다이어트는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탄수 다이어트 단점에 관한 내용과 이유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제이였습니다.